안녕하세요. 앞 시간에서는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개념과 계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필요경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비를 빠뜨리지 않고 잘 적용해서 사업소득 금액이 나오면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감면을 잘 적용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차감해 주는 항목이고요.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 즉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500만 원을 납부를 하셨으면 500만 원은 소득공제로 차감을 하기 때문에 40%의 세율을 적용받으시는 원장님의 경우에는 500만 원의 40%인 200만 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500만 원을 불입을 하면 12%의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500만 원의 12%인 60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원장님들께서는 보통 30% 중후반부터 40%대의 세율을 적용받으시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금액의 40% 정도가 절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필요경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종합소득공제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항목은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본인에 대한 공제는 항상 150만 원을 적용을 받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의 배우자와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인당 150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연령요건은 자녀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 부모님 등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년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결혼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공제인데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 중에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경로우대자 공제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인 요건을 갖춘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장애인 공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이 있어야만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장애인 등록증이 없는 중증 환자도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암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혼한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라고 해서 1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소득공제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는 노란우산 공제라고 불리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와 엔젤 투자 공제로 불리는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의 원장님께서 가입하실 수 있고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이 넘어가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4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일 경우에는 300만 원, 사업소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들은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원장님 대부분의 세율인 40% 정도를 곱하면은 2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를 받는다라고 하면 80만 원 정도의 절세 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 투자 금액은 전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투자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고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는 전액을 공제를 받고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70%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종합소득 금액의 50%를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0%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으시는 원장님께서 3천만 원을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약 1,200만 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금융상품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 공제로 절세 혜택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는 이러한 금융상품들도 적절하게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세액공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가 있는데요. 7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세 이상부터 20세 이하의 자녀에게는 인당 15만 원이 공제가 되게 됩니다. 첫째와 둘째는 15만 원이 공제가 되고요. 셋째부터는 30만 원씩 공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자녀가 4명이신 원장님께서는 첫째, 둘째는 15만 원씩, 셋째, 넷째는 30만 원씩, 총 9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이나 입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7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불입액과 700만 원에서 연금 불입액과 300만 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불입액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불입액과 300만 원 중 작은 금액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 불입액의 12%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0년부터 새로 신설된 공제인데요.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우 큰 공제입니다. 치과를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를 구입했을 때 이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데요. 수도권 과밀업체권역 내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의료기기를 처분하고 대체로 다시 의료기기를 구입하신 경우에만 이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으실 수 있고요. 수도권 과밀업체권역 외에 계신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 투자 외에도 새로 신설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 금액의 10%를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료비와 교육비를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이외에 조세특례 제한법상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 그 금액의 15%를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큰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육비 공제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초중고 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을 한도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을 한도로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이 있는 자녀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의 15%인 135만 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게 되면 148만 5천 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해서는 최대 12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비용이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6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최대한 12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이고요. 지출 금액을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200만 원을 지출하신 경우에는 40% 세율이 적용받는 경우에는 80만 원의 절세 효과를 추가로 더 보실 수가 있으시고, 성실신고 확인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했다라고 하시면은 그에 따라서 40%인 120만 원을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세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제 중에 가장 큰 혜택이 고용과 관련된 공제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직전 연도에 비해서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만 29세 이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1인당 수도권의 경우에는 1,100만 원, 수도권 이외의 경우에는 1,200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 이외의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증가인원 1인당 수도권은 700만 원, 수도권 이외에는 770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추후 고용을 감소하지 않고 유지만 해도 3년간 이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청년 1명을 상시 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에는 첫 해에 1,100만 원을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을 하지 않고 그 직원을 유지만 하더라도 1,100만 원, 총 3년간 3,3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는 상시 근로자가 증가하는 인원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청년 등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100%, 그 이외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2년간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고용 증가 인원이 다시 감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소된 만큼 공제받았던 세액을 다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 인원이 다시 감소하더라도 추징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부터 2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와 같은 경우에는 동종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사를 하고 3년에서 10년 이내에 다시 동종업종에 고용을 하게 되면 인건비의 30%를 2년간 공제를 해줍니다. 이 규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동일 회사에 입사를 해야 되는 규정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 제도가 바뀌어서 동일 업종이 아닌 동종 회사가 아닌 동종 업종에서만 근무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육아휴직 6개월 이상 복직 시에는 인건비의 10%를 공제해 주는데 21년과 2022년은 30%를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직자 내일채용 공제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내일채용 공제로 인해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과 이제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회사가 납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인력개발비를 공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부담한 부분의 25%와 전기보다 증가한 금액의 50% 중 큰 금액을 선택해서 세액 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내일채용 공제로 부담분을 100만 원을 부담한다라고 하면 그 100만 원의 25%인 25만 원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출한 1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도 송금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장님들께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세금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였으나 받지 못한 혜택이 있어서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낸 경우에
납세자가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소득세 신고에서 앞서 말씀드린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세액 감면 등을 놓치고 신고를 해서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경정청구를 지금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소득 귀속을 보면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1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22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6년, 17년, 18년, 19년, 2020년 이 5개년도에 소득세 신고가 잘못되었거나 더 낸 과언합한 세금이 있다라고 하면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해서 더 낸 세금을 환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경정청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제때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세금을 뒤늦게 세금 혜택을 뒤늦게 적용해달라고 신청하는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이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해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원장님들께서 소득세를 이해하고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